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대선을 전후해 현금 440만 원만 인출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런데 2억 5천만 원을 또 출금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고요.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지방 의원들이 잇따라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 또 논란이 됩니다. 돈봉투, 코인, 그리고 성추행 파문까지 민주당의 악재들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검찰이 대선 전후 현금 출금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의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와 연계된 계좌에서도 현금이 출금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 살펴보고 있다는데요. 자, 관련 화면 준비했습니다. (440만 원) 인출했습니다. 작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그 440만 원이 전부예요? 네, 전부입니다. 현금이. 위장용 통장을 들고 나와서 온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다, 어처구니 없다. 국정원에서 간첩을 판별할 때 쓰는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지난번 가평 휴게소에서 목격된 다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것도 찍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디가 있는지 참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자꾸 거짓말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금 인출 440만 원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수억 원대 인출한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손권모 부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을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을 때 60억 원어치 유믹스 코인이 대선 직전에 전량 인출됐다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그것이 현금화 됐는지 여부가 제일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 김남국 의원이 현금화한 것 없다. 내가 440만 원만 네 차례에 걸쳐서 인출을 했고 그래서 부모님께 100만 원씩 용돈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현혹이었던 거죠. 그것은 우리들도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장입니다. 통장에서 ATM기에서 뽑은 건데 지금 그 2억 5천만 원 이 돈은 그 계좌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코인과 연계된 계좌예요. 코인을 현금화했을 때 들어오는 K뱅크 계좌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2억 5천만 원 이상이 입금이 됐는데 그 현금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2억 5천만 원 이상 그러면 코인에서 벌어서 일적으로 K뱅크로 이체를 했으면은 그걸 재산 신고를 했으면 재산 신고했으면 코인에서 번 거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작년에 저것이 2월 달에 있었던 건데 올해 재산 신고를 할 때 저게 2억 5천만 원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재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생각할 때는 재산 신고 누락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왜 그러냐면은 2억 5천만 원뿐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뭐 돈 세탁 그 정황들이 막 나오고 그것들이 전부 다 대선 무렵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문송천 그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금융정보분석원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1월 28일부터 5월 29일 사이에 쪼개기로 해서 거의 그 가상화폐 100억 원어치가 인출이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월 28일, 5월 29일 사이에 계속 그 소액으로 1,000만 원 미만으로 인출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2억 5천만 원이 그 안에 포함된 것 같은 이런 정황이 있는 거예요. 전체 그 1월 28일부터 5월 29일 사이에 한 그 하루에 7차례씩 했다고 하는데 그 역산을 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2억 5천만 원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내용으로 이제 2억 5천 정도가 일부 확인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시중은행 계좌에서 그냥 ATM으로 뽑은 것만 이렇게 내역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는 코인 연계 은행에 계좌입니다. K뱅크가 이제 업비트와 연계된 은행인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뺐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 대선 전후 현금이 어떻게 됐느냐 인출한 것과 관련해서 말한 게 있죠. 보시죠. 대선 자금이다.
대선 자금이 이용됐다. 이게 아마도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도를 잡고 나온 기사인 것 같은데. 터무니없는 사실이고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ATM에서 현금으로 제가 인출한 게 네. 4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미 현금 인출은 440밖에 없다는 거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체입니다, 사실은. 이체? 그래서 인출이 아니라 다른 거래소 실명 인증이 된 제 지갑 주소로 이체한 겁니다. 다 실명 인증이 된 제 계좌만 썼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지금 김 의원이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된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뺀 걸로 지금 보도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을 뺐는데 만약에 이걸 인출했다면 재산 신고 때 현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럼 어디로 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자, 신조 의원님.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본인이 그 예금이 그렇게 2억 5천만 원 증가했으면 당연히 공직자 재산 등록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게 이제 김남국 의원 개인 돈인데 재산 신고하고 싶지 않아서 어디다가 숨겨놨다. 뭐 이거던가 아니면 용처가 따로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저게 그러면 원래 김남국 돈이었는가 하는 또 의문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저 2억 5천만 원은요. 지금 보면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문성천 그 금융정보분석원의 이 감시 시스템을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분이죠. 그 네. 문성천 교수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국회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나와서 예. FIU에서 검찰에 이거를 통보하는 경우 어떤 경우 통보하느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금 세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저기 얘기하는 것처럼 코인을 이체한 거는요 FIU의 감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FIU가 그게 문제가 있다, 이상거래다. 그래갖고 검찰에 그걸 통보할 일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 인출, 자금 세탁 이렇게 관련된 돈이고 그 규모가 코인의 규모가 100억 원까지 됐다니까 네. 지금 밝혀진 2억 5천만 원의 현금 인출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김 의원이 재산 신고 때 현금 인출한 돈 도대체 어디로 갔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김남국 의원은 처음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선 기간 동안 440만 원만 인출을 했다면서 스스로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코인 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 나와서 온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이 2억 5천만 원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 자, 정영진 변호사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대선 자금 의혹으로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점입 가경이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본인이 신고한 것보다 돈이 많다.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뭐 주식 투자를 잘했고 코인 투자를 잘했다 해서 돈 많이 벌었다. 이 정도로 끝난 줄 알았는데 네. 해명한 내용을 보니까 주식 투자한 걸로 그 코인 통해 가지고 돈을 더 벌었다라고 했는데 자금 출처가 틀려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의혹이 들어가냐면은 이 돈을 어디서 다른 사람한테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자금을 왜 필요한 돈이 있으면 뭉텅이 돈 빼가지고 쓰면 되지 왜 자금을 쪼갭니까? 그 다음에 시중은행 이용하면 되지 돈도 많은데 왜 또 이상한 이상하다기보다 어쨌든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런 계좌를 통해서 이 돈을 갖다 씁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돈 빼가지고 이걸 또 자금 세탁한 것이 아닌가? 자금 네. 세탁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에 부정한 쪽으로 돈을 쓰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의혹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말을 자꾸 이렇게 빙빙빙 돌리면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더니
이런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하면 먼저 본인이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날 거를 갖다가 예. 잠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큰 일이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한테 의혹을 자꾸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가세했습니다. 김 의원의 코인 거래가 전형적인 자금 세탁 행태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이어서 보실까요? 그 36억 상당의 위미스 코인을 그 51만 주를 클레이페이 토큰은 59만 개, 21억 상당으로 수합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2월 16일경입니다. 작년 2월 16일. 그럼 대선 선거 기간 직전이거든요. 그리고 이 클레이페이 토큰을 수합했던 클레이페이 토큰의 회사, 이 회사 대표가 몇 달 있다가 잠적을 하고 사실상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결국 이 클레이페이 이 토큰은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네. 그럼 이 전형적인 자금 세탁의 형태입니다. 개인 투자라면 36억의 위미스 코인을 신생 한 달밖에 안 된 소위 신생 잡코인에 그 15억 이상의 그 손해를 보면서 수합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대선 자금 문제로 또 이어질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승우 변호사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는 대선 자금 얘기는 너무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아니 김남국 의원이 평소에 돈을 아끼려고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것도 아깝고 운동화도 구멍난 걸 신었다는 분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해서 무슨 돈을 썼겠습니까? 저는 이게 좀 황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방금 유상범 의원이 자금 세탁 얘기를 했는데 코인을 사고 팔기를 반복한다고 해서 이게 자금이 세탁되고 이 코인 거래가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코인을 사고 팔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자금 세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네. 불법성 여부는 좀 근거가 이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과거에 현금으로서 430만 원을 실물로서 인출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들은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으로 온 것은 인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저는 김남국 의원이 도덕적으로 봤을 때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인을 사고 팔다가 아마 사고거나 팔면 현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은행에 예금돼 있다가 또 사면 또 다시 코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직자 재산 신고상 현금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인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왔다가 공직자 재산 신고 전에 다시 코인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아마 현금을 없앴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건 도덕성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고요. FIU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썸에서 업비트로 넘어갔을 때 왜 이게 신고가 들어왔느냐. 고액의 가상 자산이 이체됐기 때문에 네? FIU에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FIU에서 자금 출처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예. 지금 현재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서 뭐 자금 세탁을 했다, 불법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밝혀질 만한 것들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선 자금까지 이어질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만 김남국 의원이 현금 인출한 게 440만 원밖에 없다 그랬는데 다른 부분이 밝혀진 걸로 지금 TV조선 단독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대선 자금 너무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대선 후에도 인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선 자금을 왜 대선 후에 인출해요? 대선 본선에는 예. 돈을 다 어떻게 써야 되냐, 국고보조를. 예. 그게 목표예요. 저도 있는 돈도 못 쓴다. 상황실장, 아니, 그런 얘기인가? 당으로 오는 예.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후보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거 다 소진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냥,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건가를 고민하는 시기예요. 2월 달이면은. 네. 그래서 개인이 뭘 이렇게 인출해서 뭐 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경선 때나 이럴 때 이제 후보 되기 전에 개인 돈이 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근데 저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이승훈 변호사가 어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면 그건 자금 세탁이 불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자고요. 지금 유상범 의원이 주장한 거 하태경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며칠 전에 했어요. 그래도 위믹스 코인은 좀 이름이 그나마 뭐 잡코인 중에서 이름이 알려진 건데 그거를 왜 거의 듣보잡 코인인 클레이페이로 바꿨는가? 그래서 그 제기되는 게 뭐냐 하면요. 클레이페이는 좀 오르다가 완전히 폭삭 가라앉아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거의 뭐 이제 쓰레기가 되는데 그런데 그 위믹스 코인을 바꿔서 받은 쪽 있지 않습니까? 네. 받은 쪽에서 자금 세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금 세탁을 김남국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뭐 주변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위믹스 코인을 교환하고 받은 그 클레이페이 그쪽 뭐 대리인이나 해갖고 그거를 현금화를 하고요. 그러면 36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36억 원을 현금화를 하면요. 수수료를 받는답니다. 현금화 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네. 한 20%.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7억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돌려준다고 하는 거고요. 네. 이게 그쪽 업계 용어가 있답니다. 설거지한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많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어져야 하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부분들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로비까지 수사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자, 속보인데요. 한번 보시죠. 검찰에서 김남국 의혹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입니다.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잠깐 만나서 성남지청을 방문해서 만났는데 김남국 의원 의혹 해소될 때까지 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검찰총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다. 그래서 투기로 보는 시각도 일부에서는 있다. 이런 자신의 입장을 또 밝혔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가상자산 제도와 법령 개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입장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검찰에서는 이번 김남국 코인 거래 내역 분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코인 거래의 시기별 내역하고 형태까지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돈이 출금되고 입금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평범해 보이는 것도 어떨 때는 크게 보면은 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뭐 조그만 거 이상해 보이는 것도 별거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믹스 코인과 관련해서는 증권성 적용 여부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그 기준이 되는 게 이게 증권이 볼 거냐 아니냐 이런 건데요. 이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거래소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정 입출금만으로는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고 코인 거래에 따라서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연인일 때 김남국 의원이 자연인일 때 거래한 것까지 볼 수 있겠느냐.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한 내용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앞뒤로 범위를 넓혀서 해보겠다 그랬고요. 혹시 출국 금지가 됐냐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검찰에서 지금 속보가 좀 나왔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검찰총장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충실하게 수사를 하겠다 하고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했죠. 네네. 설명을 하면 바로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좀 논평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정치 수사다, 예. 야당 탄압이다 이런 말이 나올 건데 이 분명한 것은 이것이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수상한 흐름이 있다. 그래서 김남국 그 의원이 10억 수익을 얻었는데 40억이 이체가 됐다. 30억이 뭐냐? 이래서 FIU에 신고를 한 거예요. 예. FIU는 그 AI를 통해서 전산을 통해서 이상 거래를 포착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설계를 한 그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네. FIU 시스템에서는 가상 코인을 못 잡아내요.
네. 코인 거래는 못 잡아냅니다. 조금 전에 뭐 코인 간의 이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FIU에 안 잡혀요. FIU에는 돈 흐름만 잡히는 겁니다. 현금화된 돈 흐름만. 그렇기 때문에 FIU가 전체 이 넘어오는 것 중에서 본인이 그 FIU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0.18%만 검찰로 넘긴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 확실한 돈 세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갔고, 그럼 검찰 입장에서도 이것은 그 FIU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검찰로 넘기면은 이거 뭐 선별해서 수사를 하고 하겠지만은 두 군데를 거쳐서 왔잖아요. 가상화폐업체 FIU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지수사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뿐이 아니고 입법 로비까지 김남국 의원 개인뿐이 아니고 입법 로비까지 이 P2E 업체의 그것까지 다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그 대선 작업 그러니까 돈 세탁 부분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돈 세탁 부분도 의혹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고 모든 수상한 거래가 대선을 전후해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2월 15일 날 공직선거운동 들어가는 그 시점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시점을 제가 찾아보니까 대선의 변곡점입니다. 그때 공직선거운동도 들어가지만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후보 단일화 협상 막바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최재성 의원이 공적인 라인에서 돈 들어가는 거 없다. 다 쓰느라고 바쁘다 했지만 공적인 라인 외에 대선을 하면 비선 라인이 있는 것이죠. 예, 그 뭐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그런 내용이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뭐 대선의 변곡점이기도 합니다만 뭐 일부에서는 그 트래블 룰 그러니까 실명으로 거래하기 직전에 다 옮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 박성민 전 비서관 보실 때는 지금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입장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입장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안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보니까 좀 입장을 강경하게 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주목했던 발언은 이 위믹스의 증권성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검찰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관련한 이제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코인을 두고 이 부분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아무래도 젊은 층이 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코인을 통해서 무언가 자산을 형성하려는 이런 움직임과 한쪽에서는 코인이 불러오는 부작용이나 투자의 불안정성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인 면에서 부작용이 더 크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딪혀왔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렇게 위믹스 코인에만 한정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 또는 그동안 종결되지 않았던 논란에 대해서 그럼 다른 코인에도 이 부분을 적용을 할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도 좀 검찰이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기승전 이재명 대표와 엮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 자금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구체적 근거를 갖고 책임감을 갖고 좀 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예비 후보로 등록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후원금이 100억이 넘게 모이면서 사실상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후보인 만큼 그것이 굳이 김남국 의원이 돈 세탁을 해서 자금을 전달해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궁핍하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 김남국 의원 개인의 일탈이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면모는 지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당의 비리나 또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한 자금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고 부적절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그런데 진상조사단 꾸려서 이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블엑스, 넷마블 측과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 의원이 상장 정보나 사전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 또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 같이 공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마블릭스와 넷마블 그 대표와 전무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진상조사단과 같이 이제 회의를 한 결과 상장 정보, 즉 사전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 또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 회사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한 그런 내부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즉시 그렇게 지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고 그러나 이제 내부적으로 움직이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때 다시 상황을 돌이켜보니 그 당시에 그런 좀 이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블렉스 측에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회사에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 내부 감사 필요성을 이제 공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사 측에서는 뜨거운 거예요. 이게 뭐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까 싶어서 조사해 봤는데 없었다. 사전 정보 제공한 적이 없었다. 근데 다만 조사단에서 요청을 하니까 다시 한번 내부 조사 진행하고 혹시 모를 가능성까지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그런 뜻이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게임 업체도 그렇고요. 이 가상화폐, 그러니까 코인 발행한 곳도 그렇고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김남국 의원도 미공개 정보 취득 가능성은 강하게 반박을 했었죠. 한번 보실까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하려면 그 미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핵심 관계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관련 회사의 말단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얻을 생각도, 그런 정보를 얻을 기회조차 없었다.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김 의원 뭐 저렇게 이야기했어요. 본인 재산도 뭐 9억 얼마밖에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 3억짜리 지갑 또 나왔고 현금 인출 44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또 2억 넘는 돈 뺀 게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김남국 의원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이런 의문은 듭니다.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김남국 의원은 마치 양치기 소년 비슷해가지고 네. 저 이야기를 누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믿으면 바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 의원이 국민들을 더맨더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넷마블도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넷마블 자체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직원들 중에 또는 임원들 중에 누군가가 김남국 의원에게 이러이러한 정보를 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크게 이익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다 앞뒤가 딱딱 맞는데 네. 그런데 이제 넷마블에서 미공개 정보를 줬다라고 한 것은 아직 인정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뭐냐면은 넷마블 측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큰 이익을 결과적으로 보게 된 것은 이상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그 내부 정보를 준 것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다 이 이야기니까 네.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측면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넷마블부터 일단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넷마블 하면 큰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회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누가 그 정보를 혹시 줬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김남국 의원은 신통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건데 네. 그것까지는 믿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넷마블 쪽에서는 뭐 그런 가능성까지 다 알아봤는데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한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전 정보 제공 가능성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워낙 말이 좀 바뀌고 또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다 보니까 김 의원 말만 그렇게 들을 수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김남국 의원 도대체 어디 갔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대변인 역시 김 의원의 근황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죠. 김남국 의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 수호 선봉에 섰던 그 용감한 김남국 의원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의혹이 계속 증폭되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투명하게 소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저는 모르고 뭐 당내 아는 분도 있겠지만 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소재나 활동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네, 이 변호사 혹시 뭐 김남국 의원 연락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좀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좀 계속해서 의혹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나와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김남국 의원이 고민하는 게 있을 거예요. 워낙 코인 매매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까지 밝혀야 될지 그리고 이게 실제 밝힐 수 있을지 언론에다가 이게 이제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관련 자료들을 압수수색 영장 방법이 아닌 예. 당사자가 동의하면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김남국 의원이 접근해서 예. 비록 탈당은 했습니다만 민주당에 좀 피해를 덜 주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또 국민들께 더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게 김남국 의원이 일부만 공개를 하면 거짓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거짓말이 아니겠죠. 네. 현금으로 440만 원을 실물로 인출한 것은 440이 전부다. 그런데 은행에 코인을 매도하면 은행에 돈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건 현금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현금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또 공직자 재산 신고 직전에 다시 그 현금을 코인으로 바꾸면 또다시 신고를 안 하는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도덕성 논란이 있어서 김남국 의원이 주저하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에게 뭐 숨겨서 또는 자신의 도덕성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국민께 소명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아직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비공개 정보, 미공개 정보 이것들을 김남국 의원이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이 사실상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코인이라는 게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할지라도 처벌이 대상이 안 될 수 있어요. 또한 증권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냥 동네에서 떠도는 소문들, 예를 들어서 이 코인 상장될 거야 라는 정보만 가지고 매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김남국 의원을 비난하는 방식으로도 좋지만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아닌 것을 갖다가 자꾸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빨리 개편해서 불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될 수 있는 법 개정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좀 3년 전에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런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게 알려졌습니다. 자 회의 불출석하면 출석 안 한 일수에 비례해서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 감액하고 5번 불출석하면 아예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인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국회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당 행사에도 안 나가거든요. 지역에 있다 이런 말만 의원실에서 한다는데 자취를 감춘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그런 법을 발의해서 동참을 해놓고는 정작 뭐 하느냐.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한번 들어보시죠. 가평휴게소에서 발견된 이후로 일주일째 어디 있는지 모를 김남국 의원에게 매달 이 1,300만 원 정도의 세비가 투입된다는. 그리고 저 차량 같은 경우도 아마 관용차일 거거든요. 그럼 1년에 9천만 원 정도 의원실 유지비가 따로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김남국 의원 도피나 잠적을 도우라고 국가에서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 주진 않죠. 숨어서 본인은 머리 식히고 쉰다고 하지만 이런 좋은 직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쉬고 싶으면 아무렇게나 숨어가지고 쉬어도 월급 꼬박꼬박 다 나오는. 이러니까 다들 국회의원 하고 싶은가 봐요. 네. 자, 장해찬 최고위원의 지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김남국 의원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죠. 지금 어떻게 보면 거래 내역 같은 부분도 공개를 다 하지 않고 당을 탈당한 상황이고 민주당 차원에서는 진상조사가 중단돼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 외에는 그 어떠한 이야기도 당 차원에서 소명하거나 해명할 수 없는 상황에 더해져서 본인의 해명이나 설명도 불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자취를 감춘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이 그대로 덮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고민이 있어서 또는 수사에 대해서 대비를 하거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고민의 기간을 거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로부터 받는 세비가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본인이 자영업으로 지금 사안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마땅히 종사해야 할 직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비를 받고 제대로 일을 안 한다, 잠적했다, 8일 동안 잠적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그것은 그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본인이 과연 그것을 개인 축제용으로 썼느냐, 아니면은 어떤 정보를 이용을 했느냐, 더 나아가서는 대선 자금을 세탁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금 이해한 것이 이재명 대표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김남국 의원이 이 본인의 핵심 척근이죠. 7인의 철험의 멤버고
지금 7인의 이런 쪽에서 김남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남국 의원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양이원형 이월이나 이렇게 그 뭐 꼭 진보가 도덕적이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말을 해서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고, 또 특히 그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 특별감찰을 지시를 했는데 바로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무력화시켜버렸죠. 그다음에 또 우여곡절 끝에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해서 제소를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소명하지 않고 지금 밖에서 뭐 이 많은 의혹이 쏟아지는데 이 전혀 국민 앞에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이재명 대표 본인과 직접 연결되는 돈 세탁, 대선 작업 의혹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호출을 해야 됩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본인의 핵심 접근이고 하니까 와서 국민에게 빨리 소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줘야 되는데 과연 그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양쪽에서 소통이 없을까? 혹시라도 내부에서는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의심까지 들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총선에서 공천받으면 안 된다, 못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최고위원은 김남국 의원 억울한데 좀 뭐 감싸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서로 간에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민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당에 좀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건 틀림없고 또 검은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지금 수사 기소에서 재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그런 반대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사실은 공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억울하면 반대 자료를 내놔야 될 텐데 그게 없으면 공천받기 어렵다. 이상민 의원이 완전히 직격탄을 때렸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상민 의원 뭐 당연히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도 각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비명이 이재명 대표를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좀 대안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치 개혁하자 또 국민들이 양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만 비난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또 비명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방식으로만 하거든요. 굉장히 정치가 후퇴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비명이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것 외에도 좀 정치 개혁에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 물러나고 자신들이 공천받으면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의 대화만 가지고는 저는 절대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에 과거 정치인들이 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혁적인 정치 성향들을 내면서 현 정치 세력들을 비난하는 방식대로 좀 그런 방식의 좀 정치 개혁적 표현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정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상민 의원은요, 지극히 그 민주당의 당원과 당규에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윤리심판원 규정이 있거든요. 80조에 보면은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부정부패 혐의가 뭔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정부패 혐의라고 생각을 한다. 민주당 당원 당규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혐의는 다 뇌물이나 부정한 정치 자금과 관련된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됐잖아요. 그게 정치 탄압이라고 애둘러 이걸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상민 의원은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셀프 공천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방탄국회가 1년 365일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방탄국회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민주당도 알고 있고 여당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그런 방탄국회인데, 이 방탄국회가 언제 종식될 수가 있느냐. 만약에 민주당이 내년에 과반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 순간 방탄국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재명 대표가 그 셀프 그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개헌하면서 이번에 그 부체포 특보원 관련된 헌법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없애면서 셀프 개헌하면 저는 그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처리해야 될 민생 현안이 많기 때문에 국회를 여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방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국회는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요. 김남국 의원은 지금 상임이나 이런 데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일종의 친야 커뮤니티에 접속했던 게 지금 뭐 확인이 된 모양이에요. 거기서 공감 표시도 누르고 뭐 그러고 있다는 보도가 막 떴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게시물에 공감 버튼을 눌렀다는 겁니다. 근데 일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은요, 김남국 감싸기를 합니다. 도가 지나쳤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최고위원 아픈 사람에게 힘내세요 하는 게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어쨌든 김남국도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네.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또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픈 사람이에요. 상처난 사람이고 어쨌든 김남국 개인을 보면 네. 거기다가 계속 소금을 뿌려서 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어쨌든 어려움에 처한 거 아닙니까? 힘내라고 응원조차 하면 안 됩니까? 아픈 사람한테 힘내세요 라고 응원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네. 박소미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일단 그냥 온라인 팬카페에 그러니까 뭐 저희 당 소속 의원이었던 사람을 이제 지지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뭐 여러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뭐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당 정치인들이 동조하거나 지금 이렇게 국민적인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을 뭔가 과하게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는 게 저는 사실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온라인상에서는 누구나 의견을 다양하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과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또는 사적인 인연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정을 강조하면서 김남국 의원을 과하게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당 안에서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정청래 최고위원 비유가 좀 듣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이 아픈 사람이니까 뭐 좀 투병 중입니까? 그러니까 뭐 힘내라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근데 범죄 피의자를 응원해 주는 게 그게 공당으로서 할 일이냐.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그리고 거꾸로 한국게임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위정영 교수가 오늘 아침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하여간 자신을 비난하는 뭐 이런 SNS 이메일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제 받은 이메일에는 본인과 본인 가족들에 대한 뭐 살해 협박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보낸 건지는 아직 뭐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그런 거를 그러면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너무 과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혹시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 개딸 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자제해달라. 이런 말은 또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런 게 범죄 피의자 보호 하는 공당으로 민주당이 전락해버린 그 증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제 수사 결과 좀 지켜보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P2E 게임들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지원을 받았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걸 합법화하는 로비가 있었다 이런 지적, 김남국 의원이 거기에 또 도움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만 지난해 4월에서 11월까지 P2E 게임 5개에 한 20억 원의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한 걸로 지금 드러났거든요. 지난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콘텐츠진흥원에서는 P2E를 전제로 한 게임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게임 제작 이걸 지원한 거다. 해외 출시를 목표로 지원했던 건데 올해부터는 이게 합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제외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방금 언급하셨던 위정현 게임 학회장은 P2E가 만약 허용되면 이게 청소년판 도박 예전에 한참 문제가 됐던 바다 이야기가 된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보시죠.
게임머니가 환전되는 돈으로 바꿀 수 있게 한다는 게 이제 P2E라고 불리는 게임의 구조입니다. 근데 그 머니를 현재 게임법에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돈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바다 이야기라고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게임 해가지고 상품권을 돈으로 환전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와 사람들이 참 빨리 잊는다. 그때 노무현 정부가 거의 초토화됐고요. 전국이 도박판이 됐거든요. 바다 이야기도 결국에 환전이 가능한. 그래서 상품권이 거의 현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전국의 이 성인들이 그냥 앞을 다투어 도박을 했던. 근데 이번에 이제 P2E가 허용이 되면 어떠냐, 즉 청소년판 바다 이야기가 터질 수 있는 저는 저희들이 이제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P2E 업체와 위정현 회장과 좀 갈등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제기가 된 상황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회를 대상으로 게임 업체에서 P2E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다 이야기처럼 이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코인을 거쳐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이죠. 투기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정책 특보단에서도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게임 학회장을 비롯해서. 그런데 그것을 김남국 의원이 그때 밀어붙였고 또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쇄국 정책을 취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보냈죠. 그래서 그것이 입법 로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말기입니다. 2월 달에 그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 2월 달에. 그때 이 한 20억 원 돈을 불법으로 돼 있는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게임 업체에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론 그때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이 동남아에 진출을 해서 동남아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지금 이제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다음에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은 그것을 정당하고 합법화하는데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입법 로비와 더불어 대정부 로비도 있었던 것 아닌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검찰이 뭐 수사해야 될 부분이 확대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전히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논란 그치지 않고 있고요.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김 의원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평 휴게소 이후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참 민주당은 참 지금 더 답답해졌어요. 이 엎친 데 덮친 격인데 민주당 소속 부천시 의회의 A 의원이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 제기됐습니다. 영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죠. 뭐 약간 습관적인가요? 계속해서 뒤에서 이렇게 끌어당기고 몸을 비비고 이런 장면들이 지금 그대로 나왔는데요. 자, 신지호 의원님. 예? 어떻게? 저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기사로만 보다가 저렇게 그 생생한 동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장면인데, 근데 좀 여러 차례 저런 성추행 혐의가 성추행 행동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특별히 옆에서 말리는 사람도 없고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저렇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렇게 행사가 되는데 저 박모 의원이죠. 저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 또 탈당했다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 지시하니까 또 탈당을 해갖고 이제 무소속 의원이니까 그럼 또 민주당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이거를 탈당을 만약에 민주당이 또 허용한다면 뭐 이제 김남국, 뭐 송영길, 뭐 꼬리 자르기 탈당 당이냐, 뭐 이렇게까지 비화되지 않을까 할 정도입니다. 박성미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제 영상만 보더라도 뭐 말리는 사람 없다라고 신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중간에 이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 행동을 저지하는 듯한 제스처를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보면 당사자들,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몇 번 이제 본인이 좀 피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강압적으로 행위를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술을 강요를 받은 거예요. 술을 왜 마시지 않냐라면서 계속 이제 몸을 껴안거나 뭐 비비거나 아니면 힘을 가하다 보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하다가 술이 옷에까지 쏟아지는 네. 경험을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렇게 피해자분들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행동을 사실 일로 만난 지금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예. 아무리 뭐 뒤풀이 자리라던가 뭐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고 하더라도 사실 동료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동료 의원들에게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뒤에 본인이 제대로 해명을 했는지 사과를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예. 이런 식으로 탈당한다고 본인의 책임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정혁진 변호사 이거 피소당했다는데 네네.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보다 중한형 나올 겁니다. 그런가요? 제가 해본 케이스 보면은 그때도 이제 피의자, 피고인이죠. 그분이 술에 만취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냥 쓰러지듯 넘어졌는데 그때 어떤 여자하고 같이 이제 넘어졌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고의가 있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벌금형도 안 나오고 집행유예형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건 누가 봐도 의도적이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뒤에서 이렇게 목 잡아당기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제가 봤을 때 그 집행유예 정도 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 행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뭐 시의원이면 저런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거고 네.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으면서 예. 반성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A 의원요, 앞서 9일에도 한 식당에서 C 의원 가슴에 이제 부침개를 던졌대요, 부침개를.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맛있는 거 좀 가지고 와 반말을 한 거에 화가 나서 부침개를 던졌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다만 다른 의원 입장에서는 부침개를 던진 다음에 내가 떼어줄까 이런 식으로 또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A 의원은 C 의원이 반말한 데 대해서 화가 나서 던졌고 그 의원이 다시 나한테 던져서 안경에 맞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피해 여성인 B, C 두 의원 성추행 등의 혐의로 A 의원 경찰에 고소를 했고요. CCTV 다 지금 보신 CCTV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보면 알겠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증언이 있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처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공보국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부천시 의원 건과 관련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그랬더니 A 의원 민주당 바로 탈당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비슷한 느낌이 있다. 이게 뭐냐. 이 성추행 시의원에 대한 징계 과정이 김남국 의원의 징계 과정과 비슷한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한번 보시죠. 자, 지난 9일에서 11일 전남 순천 목포 일대에서 합동 의정 연수를 했던 두 부천시 의원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뒤에서 목을 껴안고 술을 또 마시게 하고 이렇게 했었죠. A 의원이 이제 여성 시의원 2명에게 부적절한 발언 신체 접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윤리감찰을 지시하자 자진 탈당했습니다. 윤리감찰 지시하니까 바로 탈당을 해버린 겁니다. 탈당을. 그러면 과연 징계가 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제기가 됐어요. 징계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냥 김남국 의원도 징계가 들어간다 그랬더니 2시간 전에 바로 또 쇄신 요청하기 2시간 전에 탈당을 했잖아요. 그럼 조사단 있습니다만 사실상 유야무야 됐죠. 지금 징계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징계는 할 수 있다. 중앙당에서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도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런 행위가 일어난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하죠.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가해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그 피해자보다 한 20살이 많습니다. 20살이 많은 상황에서 등을 이렇게 이 신체 접촉을 하고 아주 부적절한데 이건 당과 관련 없는 문제예요. 민주당 시의원이라서 그랬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당과 관련된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 특별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는데 탈당을 해버려서 그건 손쓸 도리가 없다. 김남국 의원 때도 똑같은 이야기였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의원도 그럼 부천스 이에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가령 공무원들은 어떤 비위 사실이 지금 그 점검 중이면은 수사를 받거나 하면은 그 사표를 내려도 수리가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수리를 해버리면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징계 끝날 때까지 수리 안 해요. 수리 안 해서 결국 징계가 나오면은 파면을 하거나 해서 만약에 수리를 하면은 연금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네. 파면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민주당에도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탈당계를 접수를 안 하면은 탈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리감찰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이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탈당을 해버리니까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남국 의원 때도 취했던 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때는 한 9일 가까이 이렇게 침묵을 예. 하다가 조치를 취했는데 예. 이번에 기체의원은 또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그것도 어떤 정치적인 파장 같은 것을 다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일종의 꼬리 자르기가 돼버립니다. 이것은 뭐 맞지 않는 일이죠. 자, 이게 이제 비명계 의원 지역이니까 빨리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일부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게. 근데 뭐 탈당 의사를 밝히는 순간 탈당된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서 탈당하면은 꼬리 자르기식으로 그냥 끝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동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죠. 민주당 소속의 상병헌 세종시 의회 의장직 잃었습니다. 오늘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한번 보시죠. 2022년 8월 저는 의회 의원들의 화합된 분위기를 만들려고 만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억울한 면이 적지 않지만 향후 절차에서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안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참 민주당에서는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지난해 8월입니다. 국회 연수를 마치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겸한 술자리 했는데 같은 당 소속의 같은 동성 남성 A 시의원의 뭐 신체 부위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B 시의원에게는 또 뭐 입맞춤도 하고 이런 식의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7명 중에 15명이 찬성해서 의장직을 상실했는데 이승우 변호사,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요. 저도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왜 이런 일들이 민주당에서 자주 일어났는지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또한 동료 성추행 문제로 의장 불신임안이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쾌한 일이고 또 국민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구의원, 시의원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성추행 의혹에 연루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공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들께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이번에도 뭐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했는데 탈당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는 것 그리고 형사 책임에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CCTV라든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서 그 직을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도덕적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비록 민주당만의 문제냐. 야당도 이랬습니다만 과거 여당들도 탈당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들을 회피해가는 방식을 많이 취했거든요. 그래서 여야 할 거 없이 일단 성추행 문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음주운전도 안 되고 또한 술에 만취했다고 해서 이런 행위들이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좀 정치인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네. 어떤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좀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돈봉투 의혹의 코인 논란 그런 상황인데도 이 성추행까지 이어지는 민주당의 상황 참 점입가경인데요. 어떤 식으로 이를 극복해 나갈지 많은 국민들 참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국민의힘 같이 좀 보면서 이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중인 검찰 어제 윤관석 의원 피의자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혐의 전반적으로 부인했고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검찰에서는 윤관석 의원을 이성만 의원보다 더 중하게 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정근 녹취록에 나온 윤관석 의원 목소리 그리고 지난달 13일의 입장 발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얘 한 개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야당 탄압이고 국면 전환력 기획 수사에 불과합니다. 네, 검찰 12시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 더 혐의가 무겁다. 현역 의원에게 직접 돈 봉투 뿌리며 범행을 주도했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윤 의원이 비상식적인 야당 탄압 기획 수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왜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냐면은 첫 번째로 강내구 감사가 구속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강내구 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수사 아니냐라고 강변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강내구 감사가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그때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강내구 감사가 일정 정도 자신의 혐의를 다 시인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정당법을 보면 그 당대표 경선 매수를 할 때 실질적으로 돈을 주거나 공사의 직을 약속하는 경우보다 이것을 지시한 경우가 형량이 더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강내구 감사는 손발 정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뭐 그 기획하고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획을 야당 탄압을 검찰이 기획한 게 아니고 그 윤 의원이 이러한 그 돈봉투 매수 정당법 위반죄를 기획했다라고 검찰이 보는 거니까 과연 누가 이길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제 그 강내구 감사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더 그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윤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될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강내구 감사는 일반인이고 그 윤 의원은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불체포 특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한동훈 장관 나오고 또 윤 의원 나와서 뭐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건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수사할 수 없으니까 검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 체포영장 관련해 가지고 불체포 특권 관련해 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보면 좀 우습고도 재미있는 그 슬프고도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다른 보도 보면 근데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현역 의원 명단 파악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조사는 못할 상황입니다만 일단 명단 파악해서 이 선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일부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자, 검찰에서는 윤관석 의원에게 6천만 원 전달한 걸로 지목된 강내구 씨 돈 봉투 받은 의원 6명의 이름을 들었다 이런 진술을 뭐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강 전 감사는 앞서 언젠가 말할 날이 오겠죠 그랬었는데 조금 입을 연 것 같아요. 자, 녹취록에서 윤관석 의원 언급했던 부분 함께 들어보시죠. 필요한 거는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누구 지시 받아서 마련하신 거예요? 녹취록 공개됐는데 할 말 없으실까요?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네, 들어가세요.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의원 이름이 특정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봉투 받은 걸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 계속해서 이제 줄수환될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인데, 자 박승민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내구 씨가 검찰 조사에서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 검찰 측에서는 이정근 전 부총장과 둘의 대질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단을 파악했다라는 것이 보도를 통해 계속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그동안에는 특정 언론사에서 공개한 그 녹취록들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 녹취록에도 의원들의 실명 같은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가 된 채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여의도나 뭐 증권가에도 여러 이름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돌아다니는 바람에 예. 그 누구도 구체적으로 누가 정말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공여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왔고 이제는 그 연루된 10명까지 수사를 확대해 갈 것으로 보이고 아마 줄 소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명단이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찰에서는 이제 지역 본부장 등도 이제 피의자로 전환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빵값이나 뭐 부의금 이런 형식으로 본부장들에게 돈 봉투를 줬던 적이 있다. 이런 증언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들에 대한 줄 소환이라든지 뭐 필요하다면 저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위한 체포영장을 국회에 넘길 수가 있을 텐데 체포 동의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상에 설 가능성도 또 있어 보입니다. 유년 체포의 정당성 내지는 뭐 이성만 의원, 다른 현역 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선 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실무자들 차비, 뭐 기름값, 10대 이 정도 수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장관이 반론을 했었는데 한번 보시죠. 큰 금액으로 생각하지만은 예.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요. 50만 원은 사실 이게 뭐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뭐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되지만. 기름값 정도의 뭐 소액이다, 뭐 관행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황당하고 잘못된 말을 들으신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반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 관련해서 몇십만 원이나 몇만 원 주고 받아도 구속되어서 감옥 가고 받은 돈 50배 토해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황당한 말씀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뭐 한 장관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이 거의 위험수위를 한참 넘어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에서 그 지역 유권자가 후보자로부터 밥 얻어먹으면 어떻게 되죠? 몇십 배 토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 밥이 뭐 밥 한 그릇에 10,000원이라서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좀 그 보니까 그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뭐 좀 풍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돈같이 보이지도 않는 거죠, 저게. 뭐. 네. 이소영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이게 뭐 정당법 등 위반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란다면 당연히 국민들께 사과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전당대회가 있으면 봉사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뭐 밥값이라든가 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과거의 일로 치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정당법이라든가 이런 게 위반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야당 대표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기 때문에 전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민주당에서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 많이 빠졌습니다. 잠시 2010년 북한에 폭침된 초계함 천안함에서 최신 호위함으로 재탄생한 새 천안함에 326 기관총 2정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 기관총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했던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기부한 돈 그리고 일부 군 예산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자, 윤청자 여사 다 아시죠?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서 이 천안함은 누구 소행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던 분이시죠. 한번 보시죠. 이게 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여적지 북한 소행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늙은이에서 한 점 풀어주세요. 공식 입장에서 지금의 딴 사람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천안함 용사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고 이창기 준이, 고 민평기 상사,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내 새끼 이름 불러준 게 고맙고 감사하기만 하지, 북한 소행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줘서. 네, 저게 지금 새롭게 새 호위함 천안함에 탑재된 316 기관총입니다. 2정이 탑재가 됐는데요.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진 그런 셈입니다. 자, 송 고문장님, 이제 새 천안함 이제 신형 구축함으로 떴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저희들이 그 천안함 기억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천안함이라는 것이 저는 지워질 줄 알았어요. 지워질 줄 알았는데 네. 그거를 오히려 지금 성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성화시키면서 특히 윤청자 여사가 가정도 뭐 녹록치 않은데 뭐 1억 이상의 돈을 그때 배상금 같은 것을 받아서 보상금 같은 것을 받아서 냈고 거기서 해군이 또 예산을 보태서 예. 기관총인데 326이 천안함에 폭침이 된 날입니다. 예. 그날 이제 잊지 말자는 이런 것이 그 의미가 새겨져 있는데 예. 저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가 바뀌면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이런 추모나 이런 것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그렇게는 느낍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했던 고 김태석 해군 원사의 장녀 김혜나 씨 신형 호위함으로 재탄생한 천안함 취역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해군 장교 모집에 최종 합격했을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머니한테 세 딸 중 한 명이라도 군인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작년이니까 그냥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처음에 해군 한다고 했을 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만 말고 끝까지 해라라고 응원만 해주셨지 반대의 말씀은 안 하셨어요. 지켜봐 달라는 말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응원만 해달라라는 말만 계속 이제 마음속으로 했어요. 대견하다? 어머니랑 같은 말 해주실 것 같아요. 뭐 수고했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이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셨다는 게 제일 군인으로서의 가장 명예로운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인의 마지막은 그냥 명예스러운 죽음이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아빠처럼 훌륭한 군인이 될게. 네, 천안함 폭침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소녀가 어린 학생이 저렇게 씩씩한 군인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해군으로서 역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김건희 여사가 K관광협력단 출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부진 한국방문회 위원장도 만났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사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구령을 외칠 텐데요. 셋 할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사님께서 해외 순방을 하실 때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많은 일정을 수행하시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면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가 한층 더 밝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은 진실로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국 방문회를 통해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도 한국방문회 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인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 여사 한국방문회위원회의 명예위원장직 수락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자, 이 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또 이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